시험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그때는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그, 그 새벽 4시인가? 전날 새벽 4시인가에 깼어요. 그래서 그때 불을 켜고 학원도 아직 문을 안 열었으니까 그냥 황 선생님 강론 행정법 강론 족보를 한 3시간 동안 완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완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제국어를 한 2시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학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와서 문동균 필로를 2시간인가 3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행정학을 봤어요. 행정학을 한 11시부터 한 5시까지 행정학을 보고 그 경제학 대충 정리해 놓은 거 그거 한 2시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집에 헌법하고 행정법을 마지막에 그 총론 부분을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2시 그냥 들어갔었거든요. 그 족보랑 그 진모 이 정도 보고 행정법 족보 그리고 행정법 진모 그리고 헌법 진모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네,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날이랑 당일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거를 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와 똑같이 했었고, 그리고 좀 시험에 임박해서는 공부가 더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제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면, 이 과목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저 과목도 있는데, 그래서 저 과목을 보면은 또 다른 과목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좀 떨리고 불안해서 공부가 더 많이 안 됐어요. 마지막에 될수록. 그리고 마지막이랑 당일날이라고 특별히 따로 본 거는 없었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A4 용지에 틀린 거 모았던 거, 그게 한 3장 정도 됐었거든요. 그 3장을 그냥 받고, 그리고 헌법은 그 법령을 좀 봤어요. 헌법 조문 받고, 그렇게 조금 많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짧게 짜잘짜막한 거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포스트잇 적었던 거 그때 포스트잇 다 떼가지고 이제 손에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가면서 그 포스트잇 한 장씩 떼면서 포스트잇 받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임박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잘 안 됐어서 이렇게 임박하기 전에 모든 걸 다 끝내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국어랑 경제학이랑 행정학이랑 한국사 이렇게 인덱스 했던 거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당일날 가면서 제가 시험장이랑 되게 멀어가지고 그때는 선생님 최신 판례집 문제를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헌법, 행정법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책가방 내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시험 때 딱 해야 될 스케줄 같은 거 지금 몇 시까지 몇 분을 뭘 풀지에 대한 거 머리에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다음에 정말 꼼꼼히 보자 문제를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실수하지 말자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30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국가직 볼 때 저는 경제학을 가장 먼저 풀기로 계획을 잡아 놨었어요. 그래서 국가직 볼 때는 이제 시험장 도착해서는 경제학 모의고사를 한번 쭉 봤던 것 같아요. 내가 풀었던 거, 틀렸던 거, 경제학 모의고사를 쭉 보고 그 다음에 시험 시작했을 때 경제학을 바로 풀었습니다. 그래도 타이핑 추천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요약서나 보는 그 개념서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쪽에다가 그 개념 정리를 그냥 따로 그 빈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그냥 적어놨었어요. 적고 인덱스 표시를 하고 근데 그 끝에 와서 좀 후회를 했던 게 그렇게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은 그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잘 적어서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포스트잇만 그렇게 다 떼가지고 그 포스트잇만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만 빠르게 읽고서 시험을 치신다고 그거 듣고서 많이 후회를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집중력. 집중력 저는 한 2시간 넘어가면은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쉴 때는 좀 확실히 좀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는 시간 있으면은 산책도 좀 하고 아니면은 뭐 간식이라도 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었고 그리고 그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체력 관리는 들어오자마자 헬스장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 야간은 저녁 시간 2시간 점심 시간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심을 따로 먹지 않고 그냥 헬스장 가가지고 좀 뛰고 그 뭐 운동 좀 하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력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험 직전 한 2달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게 아침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좀만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에 저는 지금 고시원에 살았어서 장소가 협소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서나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저는 스쿼트를 주로 했었는데 그렇게 아침에 조금 땀이 살짝 삐질 날 정도로 조금 신체 활동을 하고 이제 씻고 학원에 가면 너무 상쾌하고 집중력도 좋고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서 그냥 막 달려갔을 때랑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갔을 때랑은 너무 하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몸소 겪다 보니까 아침에 운동하시는 거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니까 그 환절기 때 저 감기가 매번 걸렸었는데 요번에 공부할 때는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건강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게 한 번 감기 걸리거나 컨디션이 다운되면 일주일은 공부가 안 돼요. 왜냐면 자꾸 콧물 나오고 목 아프면 공부하는데 좀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쉬고 싶고 그래서 아프지 않고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운동을 했었고 만약에 아침에 운동을 안 했으면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질 때가 왔을 때는 그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그냥 뛰었어요. 그냥 뛰고 들어오면 또 상쾌해서 또 괜찮아졌고 그리고 앞에 도림천이 있는데 도림천도 좀 걷기도 하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신체를 많이 이제 움직여줬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게 저는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쉬는 날을 따로 정해놓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일과 상관없이 내가 쉬고 싶은 날이 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은 따로 정해놓지 않고, 근데 사람이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 되면은 조금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긴장감도 흐트러지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빠져나가니까 같이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데스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 쉬고 싶은 날이 온 적은 이제 금요일이나 아니면 월요일쯤에 좀 많이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에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길게 유지하는 방법은 황스파에 그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닌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 몇 분, 뒤에 계신 분들 몇 분 해서 제 마음속에 친구를 만들어서 저분들만큼 하자. 저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일어나지 않고, 저분들이 집에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주변 분들 좀 의지하면서 힘을 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공부 시간 집중 길게 유지하는 거는 결국
같이 공부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시험이 뭐 한 과목이 됐든 두 과목이 됐든 매일마다 보기 때문에 그 점수가 게시판에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극을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교류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냐, 뭐 힘든 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하니까 저도 집중력을 좀 중간에 잃었던 적도 있는데 그래도 큰 슬럼프 없이 좀 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는 따로 체력 관리는 하지 않았는데 체력 관리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저도 국회직이 끝나고 너무 좀 아프고 그래서 확실히 뭐 조금이라도 운동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쉬는 날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좀 쉬었습니다. 정말 따로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네. 체력 관리할 때 비타민, 종합 비타민 같은 거, 그 유약 그런 거라도 좀 드시는 것도 좀 도움 많이 돼요. 네. 그리고 그거를 법령들은 계속 법령집은 계속 읽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국회직 때부터 다른 분들이 다 법령집 하나씩 사서 보신다 그래가지고 저 따라서 사서 계속 봤었는데 행정학도 의외로 그 법령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거는 계속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국가재정법 뭐 이런 경우에는 그 흐름 따라서 그 법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날짜별로 뭐 이런 거 정리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요건 같은 거, 그 위원회 같은 거는 누가 얼마나 추천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다 정리를 한 번씩 해서 그대로 한번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뜯어서 한번 외우는 작업 그런 건 한 번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법령을 많이 보진 않았고,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론 법령, 그러니까 지방자치론 정도만 좀 꼼꼼히 많이 봤어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학 저는 기본서를 봤기 때문에 기본서에 이제 법령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주신 부분이 있어서 행정학은 그 통 조문을 다 보진 않았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조문들만 봤던 편이었어요. 그 법령에서 범위를 넓히시면 아예 안 보는 것만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령을 계속 본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령 중에서도 이제 위치가 서로 다른 조항들이 서로 비교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법령을 보시더라도 다른 조항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같이 조금 입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냥 법령만 보면은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보시더라도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느 조항과 비교가 되는지 조금 좀 입체적으로 문제와 곁들여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령만 많이 본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전혀 아니어서. 근데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론 법령은 아무래도 그 지자론 과목의 주요 법령이기도 해서 전 지방자치론 법령은 다 봤어요. 지방자치론 공부를 할 때. 네. 네, 그 법령은 지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자론 법령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방직 7급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은 법령집을 좀 보시는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까지 봐야 되냐에 대한 고민은 저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을 의존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령집이 모든 법령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법령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잘라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준모 선생님 법령집을 행정학 지자론으로 봤거든요. 거기는 좀 그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을 좀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문제도 돼 있었고 그리고 행정학 지자론이랑 헌법이랑 법령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선생님 그 황남기 선생님 법령집이랑 그다음에 600제의 법령에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호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헌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봐야겠지만 헌법뿐만 아니라 행정학을 위해서도 그 부분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지자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행정학 법령은 정말 좀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근데 이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구급의 킬러 문제가 법령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저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 풀면서 이게 갈수록 이게 법령 문제가 조금 나오면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강의를 한번 보면서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강의는 보시지 마시고 일단 시간을 어느 정도 하루에 뭐 좀 정해놓고 이제 법령직을 좀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진모랑 뭐 기출 뭐 이런 것들은 한 40번까지는 본 것 같고 그리고 그 족보랑 뭐 기본서 헌법 기본서는 한 그 올해 걸로 사서 한 4-5번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법 족보도 한 10번까지는 계속 발췌하면서 뭐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한 10번까지는 본 것 같고 그리고 법령집은 진짜 틈틈이 봤어요. 그냥 화장실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자기 직전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냥 틈틈이 계속 봐서 따로 세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시간 나는 대로 법령은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앞에 분과 마찬가지로 회독수를 센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시로 좀 많이 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파트별로 제가 약한 부분은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또 파트별로도 회독수가 달라서 회독수를 뭐 평균적으로 좀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15에서 20회독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모는 한 20회독 정도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출은 한 5회독 정도? 그다음에 족보는 보지 않았습니다. 법령집은 몇 번, 지금 한 5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문제 위주로 바꿨거든요. 그 시험에 다가갈수록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풀고 있는 게 옛날 변시 사시 뭐 이런 문제들도 기출이 같은 과목에서는 기출이 계속 돌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뭐 2000년대에 나왔던 사시 문제가 뭐 2020년 뭐 국가직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 최근 것만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황 선생님 기출의 경우에는 그 문제풀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래서 거의 어지간한 거는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만 보신다면 황 선생님 기출로 보시는 게 어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 지금 푸시는 문제집에 변시나 사시 등이 없다면 그게 있는 기출로 다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황 선생님 헌법, 행법 기출을 풀었었거든요. 진모 한 다음에 나중에 기출을 다 풀었어요. 근데 진모보다 회독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네, 마지막에 이제 기출 문장을 조금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한 3-4회독은 마지막에 보았습니다. 네, 지금 여쭤보신 분이
만약에 9급 준비를, 7급을 준비하시면은 이 그대로 그냥 직무로 넘어가셔서 직무만 보시면 되고, 근데 9급을 위주로 하시는 거라면은, 다른 좀 문제가 개수가 많은 기출 문제집을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생님 기출이 문제 수가 좀 많거든요. 거기에 뭐 빠진 문제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전. 근데 저도 여기 처음 들어와가지고 한 10월인가? 그때 처음 모의고사 이제 도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국어였는데 아직도 점수가 40점 맞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4층 벽에 제 이름이 제일 맨 밑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 그거 보고 엄청 충격을 먹었었는데 그 지금 점수는 그 실전이랑 그렇게 비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쯤 점수는. 근데 시험 직전에 전 과목들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점수는 어느 정도 좀 비례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1등분이 항상 붙는 건 아닌데 거기서 좀 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거의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시험 직전 냈을 때 그때 좀 고득점 하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작년에 합격자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 모의고사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거의 합격이 안 되고 진짜 이름도 모르고 뭐 밑에 계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점수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또 올해를 보면은 또 상위권에 계신 분들 많이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 모의고사 점수가 내 실제 점수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리는 게 저의 취약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다행이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음, 좀 성적이 좀 안 나와도 매일매일 푸시고 틀리는 거를 좀 보완을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지금 점수로는 스트레스보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모의고사를 꾸준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시간을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 않고 좀 타이트하게 주시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꼭 풀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결국에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한다는 생각하에 그렇게 푸시고, 아까 첫 번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중에 국가직 9급이나 뭐 국가직 7급이나 이렇게 전 과목 모의고사를 볼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잘 보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조금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꼭 빠지지 마시고 시간 맞춰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 좋은 점은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좀 많다는 게 좀 제일 큰 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그냥 뒤에서 그냥 힐끗힐끗 보고서 어떻게 하는지만 봐도 좀 약간 감 잡는 게 훨씬 그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정보도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획득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약간 방향 잡는 것도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약간 심리적인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약간 시너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나서 어, 웬만하면 그냥 학원 다니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학원에 오기 전까지 1년 동안 집 근처 그 공용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학원에 다닐 때가 훨씬 효율적이고, 그, 일정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엄청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원을 다니면, 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주위에 많기 때문에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같이 열심히 하게 되니까 그게 가장 좋았던 점이었고, 그리고 또 황습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모의고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게시판에 게시를 함으로써 어떤 자극이나 동기부여를 많이 해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헌법, 행정법 모의고사 문제를 내주실 때 진짜 최신 판례라든지 요즘 현안이 되는 판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쉽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없는 하지만 다른 직렬에서 좀 중요시되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다 반영을 해주셔서 그때그때 문제를 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아무래도 학원 다니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하루 스케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공부하면 아무래도 조금 약간 늘어지고 늦게 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늦게 일어나고, 그럼 늦게 시작을 하면 또 늦게 자고 어떤 악순환의 반복인데, 그래도 학원을 다니면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정 관리하는데 늘어지지 않고, 네,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네,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 선생님이 주신 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잘 따라가면은 헌법이랑 행정법에 점수가 오른다는 게 가장 좋았고요. 내가 그 헌법이랑 행정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워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퀄리티 높은 문제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의 동기부여, 자극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됐고, 그리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본인의 공부 방향, 그리고 제일 정보 같은 거, 그러니까 헌법,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한 뭐 어떤 책이 좋다더라, 어떤 문제가 좋다더라,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면 최신 정보를 좀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랑 같이 했던 분들이 대부분 좀 결과물이 다 좋으셔서 같이 소통했던 게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강론을 한 4월 때 황 선생님 그 강론 진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그 개념 듣는다는 느낌으로 강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강론을 듣고 그리고 강론 진모를 풀고 그리고 또 황 선생님 그 강론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에 그 정리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봤었던 것 같아요. 행정법은 거의 강론 족보 위주로. 그리고 끝에 갔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때는 좀 다른 선생님 그 강론 그 기출 문제를 풀긴 했었는데 그래도 네, 결과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강론을 거의 공부하지를 않아서 하지만 제가 거의 마지막까지 강론은 계속 미뤄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마지막에 봤던 거는 강론 기출문제를 봤습니다. 근데 강론에 대한 공부 전혀 없이 기출문제를 바로 보니까 문제도 안 풀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머리에서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문제는 한 번은 풀어야겠고 싶어서 저는 처음에 답을 다 체크를 하고 봤어요. 답을 이미 다 체크한 상태에서 한 번 볼 때는 맞은 지문만 보자 해서 OX 그러니까 머리를 최대한 쓰지 않는 방법으로
처음 볼 때 답을 일단 다 체크하고 볼 때는 맞는 지문만 보자 해서 이게 맞는구나 그런 거 숙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볼 때는 틀린 지문만 보자 해서 틀린 게 어느 게 틀렸는지 어느 단어 때문에 틀렸는지 그것만 확인하면서 봤고 그리고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 거 그런 지문만 따로 보고 해서 저는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옳은 지문을 보자 아니면 틀린 거 왜 틀렸냐 그런 기출문제를 좀 공부하는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강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저처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초반에 조금 미리미리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네, 저는 황 선생님 그 강론 진모를 들었고요. 진모 그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걸 끝까지 가져가진 않았지만 그때 풀었던 게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강론 기출로 풀었는데 저도 선생님 강론 기출이 조금 많아서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선생님 강론 기출을 봤습니다. 이거 스터디만 한번. 스터디 하나 보고 네, 스터디는 그 한국사 스터디 했었고 그리고 행정학 스터디, 행정학하고 그 헌법행정법 법령 스터디 그냥 묶어서 그냥 법령만 같이 봤었는데 일단 그 한국사 스터디 경우에는 그 요약서를 문동균 요약서 같은 거를 1분에 한 페이지 정도를 보고 그렇게 한 30페이지 정도를 30분 동안 보고 그다음에 그 연도 같은 거를 서로 그냥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 하면은 1592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연습을 했었고 서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법령 같은 경우에는 빵꾸 뚫려 있는 게 많아서 선생님 그 법령집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빵꾸 같은 거 같이 그냥 물어보면은 같이 채우는 그런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초반에는 스터디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았어서 스터디 하면은 오히려 공부가 안 된다, 뭐 놀러 다닌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처음에는 스터디를 안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스터디를 많이 한 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았어요.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뭐 집중력 유지할 때도 집중이 이제 흐트러지거나 그럴 때 스터디를 그 시간에 잡으면 집중력이 유지가 되고 조금 이제 환기시키는 그런 용도에서 스터디가 많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 시간제에서 문제 푸는 거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법령 스터디 네, 그 정도 했는데, 그리고 아까 비문학 문제 푸는 것도 저녁 시간에 스터디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 모든 스터디를 한꺼번에 다 한 건 아니었고, 그때그때 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은, 스터디 할 때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까지 풀어오면 스터디 하는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물어보거나 그렇게 문제를 먼저 풀어온 상태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학 기출 문제 풀 때는 같이 모여서 이제 시간제서 푸는 식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기출풀이를 시간제에서 푸는 걸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시간제에서 푸는 걸로 스터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힘든 과목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는 법령 스터디를 했는데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무슨 법령을 읽어오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읽어오기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느낀 점 이런 거 중요한 점 같은 거 같이 체크했고 그다음 국가직 그리고 국회직 대비해서 한 달 전부터 시간 맞춰가지고 전과목을 풀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직 한 2달 중에 2달 전부터 한 월수금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는 10시부터 12시까지 6과목을 같이 시간 재고 풀었습니다. 네. 먼저.
네, 마지막 면접은 그냥 그 여기 원장님 계신데 원장님께서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 피티온 강사분 있어요. 그분 강의를 듣고 그리고 여기서 합격자분이 꽤 많이 나와서 한 11명 정도가 그 합격 스터디를 만들어가지고 그 3명 정도가 하루에 면접관을 하면은 나머지 분들이 그 면접 받는 피평정자가 돼가지고 이거 실전처럼 그 면접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옆에 분이랑 그 면접 스터디 같은 조여서 강의 들은 거랑 면접 스타일은 다 같았어요. 그래서 원장님도 많이 봐주셨고, 또 현직자분이 오셔서 모의 면접 봐주시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끼리 면접자, 면접관 역할을 나눠서 실전 연습을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피티윤 선생님 강의 들었고 여기서 짜주는 그 조에 들어가서 모의 면접 많이 했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서로 집에서 노트북으로 네, 되게 모의 면접을 많이 하니까 실제 가서 그렇게까지 긴장하지 않았고 나중에 여기서 공부하시면 아마 합격자들 많이 나오실 텐데 이분들이랑 같이 조짜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다 하셨죠? 합격생들이 오늘 뭐 코로나인데도 고생하시는데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시고, 예,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 합격자 돼서 이름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열심히 합시다.